자금 관리에 대한 또 평가 시험 내일 보겠습니다. 자금 관리는 여러분 교재상에 자금 관리 부분 있죠? 그것과 관련된 전표 입력에 관한 문제들이니까요. 시험이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동 결산하기. 자, 수동 결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다음에 수동 결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전표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작업을 우리가 수동 결산이라고 하고요. 12월 31일 날짜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손익의 결산 정리. 손익이니까 수익과 비용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에 맞추어서 보험료라든가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자 수익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등을 발생주의에 맞게끔 발생과 이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과 소모품비를 서로 정리해줘야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매도 가능증권 이런 유가증권의 시세를 맞춰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을 결산일까지 밝혀지지 않은 임시계정을 정리해야 됩니다. 선납세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하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비유동 부채에 대해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상환일이 도래한 비유동 부채는 유동성 대체 분계를 또 해주어서 유동 부채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우리가 자동 분계 사항이 자동 결산 사항입니다만은 대손 충당금이 대손 예상액보다 더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환입을 시켜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의 환입은 자동 결산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수동으로 환입을 시켜줍니다. 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수동 결산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시험에서도 이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한 문제 정도, 많으면 2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재무회계를 정리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저기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사례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의 결산에서 먼저 수익의 예상,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인데요. 사례를 보시면은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 3만 원을 예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에 대개 예금을 하게 되면은 1년 만기 예금을 하게 되면은 이자는 만기 때 원금하고 같이 찾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이. 하지만 만기가 내년에 돌아온단 말입니다. 올해 예금을 시작했으면 그러면 내년도 이자로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발생주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회계년도에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3개월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당기의 이자로 발생시켜 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수익의 예상이라고 하고 분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3개월치 이자가 만약에 3만 원이라면은 차변의 미수 수익 3만 원. 자산이죠? 미수 수익. 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은 이자 수익 3만 원. 수익을 발생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를 우리가 수익의 예상이라고 그래요. 아직 실제로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기간 경과분에 대한 수익을 예상해서 단기의 수익으로 발생시켜준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 비용의 예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사례가 하나 사례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조금 전에 거는 수익을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비용의 예상인데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차입금,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 비용 10만 원을 계상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입금, 만약에 8월 달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만기 때 한꺼번에 원금과 함께 상환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 부분에 대한 이자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단기에 발생한 이자잖아요.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이자로 발생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자 비용 차변. 대변에는 실제로 아직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차변의 이자 비용은 뭐예요? 비용 발생. 그래서 비용의 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부채 증가. 이처럼 수익의 예상과 비용의 예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3번 수익의 이연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자 수익은 수익의 예상이었고 이번에는 수익을 이연시킨다. 어떤 것인가? 사례를 보시면 1년분 임대료 12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분 임대료 12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았다. 7월 1일 날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7월 1일 날. 그랬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7월 1일 날 차변에 현금 자산 증가시키고 12만원. 대변에 임대료 수익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현금주의죠. 현금주의대로 회계 처리한 거예요. 기중에는 현금주의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발생주의로. 그래서 결산 시 당기에 계상된 임대료 12만원 중에 6만원이 차기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1년분 임대료니까 기간이 7월 1일부터 6월 30일이 기간이겠죠? 임대 기간이. 그러면 내년치가 6개월치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절반이. 그래서 임대료를 대변에 이렇게 수익 발생시켰다가 자변에 집어넣어 가지고 수익을 취소시켜줘요. 수익을 6만원을 취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채로 잡아요. 선수수익 부채 증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의 이연의 결산 정리 분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익이기 때문에 임대료 하나만 수익은 아닙니다. 이자 수익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임대료도 될 수 있고 그래요. 다음의 사례는 비용의 이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비용의 이연의 사례는 사례를 보시면 단기 지급 시 1년분 보험료 12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했다. 자, 보험료는 다 미리 지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7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7월 1일 날 보험료 1년분 12만원을 지급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했어요. 이게 뭐예요? 현금주의죠. 현금주의. 현금주의. 그런데 결산 때는 우리가 발생주의로 고쳐야 됩니다. 단기에 계상된 보험료 12만원 중에는 6만원이 차기분이다. 왜 그럴까요? 보험기간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가 보험기간이니까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치가 있죠. 이것은 단기의 보험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 12만원 중에서 대변의 보험료 6만원을 기입을 해서 비용을 취소시켜줘요. 단기의 비용이 아니니까. 대신에 내년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이걸 자산으로 가져갑니다. 이 선급 비용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내년도에 보험료로 상계시킬 거예요. 보험료로 대체시킬 겁니다. 그래서 결산시 분계, 선급 비용 자산 잡아간다는 거. 비용의 이연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계가 우리 앞에서 여러분 이론 공부하실 때 나왔던 분계들이에요. 이제 지금의
시간이 오래돼서 까먹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그 다음에 소모품과 소모품비의 정리 분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구입을 할 때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한다면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구입할 때 소모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차변의 소모품, 이게 자산이죠.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자, 소모품을 모두 자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결산 시에 창고에 가서 소모품을 조사했더니 7만 원만 사용을 했고 3만 원이 재고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10만 원이 아니고 이제 자산은 3만 원이 되어야 돼요. 재고 조사해 보니까 7만 원어치는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한 건 뭐로 해야 돼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비용 발생, 대변의 소모품 자산 감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10만 원 자산으로 증가했다가 결산하는 날 7만 원 자산을 감소시키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소모품은 3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 증가했다가 결산 때 7만 원 감소시켰기 때문에 재고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3만 원이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이번에는 구입할 때 비용 처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구입 시 소모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했어요. 전부 비용 처리했어요. 차변 소모품비 10만 원. 그런데 결산하는 날 창고에 가가지고 소모품을 사용해 조사를 했더니 3만 원은 아직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비용이 아니고 그 중에 3만 원은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으로 잡아요. 차변에 소모품 3만 원 자산 증가. 대변에 이것은 비용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 취소. 소모품비 비용을 대변에 적으면 비용 취소죠. 이렇게 취소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을 10만 원 발생시켰지만 결산 때 3만 원을 취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가는 소모품비는 7만 원만 가게 되고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3만 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와 지금 뒤에서 결과는 똑같아져요. 자산 처리했다가 비용 처리하는 것이나 비용 처리했다가 미사용액을 자산 처리하는 분계나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가는 소모품비나 소모품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이것도 단기매매증권의 구입 평가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공정가치가 크다.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자,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금액이 10,000원인데 기말 공정가치는 12,000원이면 어떻게 돼요? 2,000원만큼 자산을 증가시키는 분계를 해야죠. 그래서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2,000원 자산 증가, 대변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2,000원 수익 발생, 이런 결산 수정분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을 보면은 장부금액이 더 크다, 공정가치가 작다. 이 말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이 주식이나 채권이잖아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장부금액이 10,000원인데 기말 공정가치가 8,0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0원의 자산 감소시켜야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2,000원 자산 감소. 차변에 오는 것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비용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증가 감소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정리해야 되죠. 만약에 결산일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부족했던 것은 잡손실로, 과잉했던 것은 잡이익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 사례를 보면요.
과잉했던 건이 있었어요. 10월 달인지 11월 달인지 장부상 현금은 5만 원인데 실제 현금은 6만 원이래요. 그럼 만 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회계 처리했어요. 차변의 현금 만 원, 대변의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 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결산 시에 그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 차변에 적어서 이걸 없애줘야 됩니다. 임시 계정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는 잡이익이라는 수익으로 잡아주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제가 결산 문제 낼 때 여러분들 이 문제 냈습니다. 현금 과잉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문제 냈어요. 다음 페이지 사례는 이제 현금이 부족했던 경우입니다. 자, 사례를 보면은 장부상 현금은 5만 원이었는데 실제 현금은 4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럴 땐 대변에다 현금 기록하시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죠. 그런데 결산하는 날까지 이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안 밝혀졌답니다. 그러면 잡손실. 부족했던 거니까 잡손실. 그리고 대변의 현금 과부족을 제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2월 31일 당일날 현금 불일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금 과부족을 만들면 안 되고 현금이 과잉하면 바로 그날 잡이익 처리하고요. 차변에는 현금 잡고 현금이 부족하면 바로 차변에 잡손실,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당일날 결산일 당일날 현금 불일치는 바로 잡이익 잡손실 처리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납세금. 선납세금은 기중에 법인세 중간 애납액이 있었다든가 이자 수익 등에 대해서 은행으로부터 원천 징수를 당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자산으로 잡아놓게 되는데 결산일에는 이걸 전부 법인세 등, 즉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수동분계 사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분계도 해줘야 되는데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비유동 부채, 즉 장기차입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유동부채,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례를 보면 결산일 현재 장기차입금 중에서 50만 원이 상환기일이 내년으로 도래됐답니다. 내년이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장기차입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차입금을 없애줘요. 부채를 없애주는 건 차변에 적어야 없어지죠. 그래서 차변에 부채 감소, 장기차입금 50만 원. 대변에 부채를 다시 증가시켜주는데 장기차입금이 아니라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으로 증가를 시켜주면 유동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분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의 환입. 자, 대손충당금의 우리가 설정 예상액이 실제 설정된 금액보다 적어요. 즉 설정이 너무 많이 돼 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켜주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시켜주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론 공부하실 때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례를 보시면은 결산일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20만 원이고 대손 설정률은 1%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20만 원의 1%니까 2,000원이 대손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입니다. 2,000원. 그런데 결산 전 대손 충당금이 3,000원으로 확인이 돼요. 더 많이 설정되어 있죠. 3,000원으로 1,000원이 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00원을 환입시키는 거예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1,000원. 이런 분계를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부가가치세 정리분계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239페이지를 보시면 수동정리사항 분계를 요약해 놓은 표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앞에서 쭉 말씀드린 12월 31일 날 정리분계할 때 수동결산에 넣어야 될 내용인데요. 우리 회사에 해당된 게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나 해당되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자동 결산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동 결산 정리사항은 상품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결산 분계. 이때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 즉 대손 삼각비 계산해 가지고 해당되는 데다가 입력을 해주고, 감가상각비의 계산, 아까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다 계산해 놨죠. 그걸 이제 입력시켜서 전표 추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퇴직급여의 계산,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입력을 해서 전표 추가하면 돼요.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산,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여기 2번에 있었고 대손삼각비,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삼각비죠. 대여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손을 예상해 가지고 기타의 대손삼각비에다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됩니다. 또 법인세 등을 입력을 해서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은 미지급 세금이 결산 분계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항, 자동 결산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자동 결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상품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것은요, 아까 앞에서도 설명 나왔습니다만은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요, 우리가 재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장부를 보고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에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 800만 원이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창고에 가서 재고가 800만 원어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재고 금액을 기말 상품 재고액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전기에 넘어온 거니까 거기에 이미 입력되어 있고, 단기상품 매입액은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의해서 다 입력했고, 그래서 기말에는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만 재고조사에서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빼서 상품 매출원가를 딱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전표 추가를 나중에 누르면은 이런 분계가 만들어져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 자동으로 전표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 1년에 한 번 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산. 그래서 대손 설정률이라는 걸 시험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대손 설정률, 아까 뭐 1%, 2% 이런 겁니다. 잔액 비례법으로 대손을 설정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대손 설정해가지고 그 금액을 입력을 해줘가지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차변의 대손 삼각비, 비용 발생, 대변의 대손 충당금, 자산 감소 이런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상각비의 계산. 이것도 감가상각비를 고정자산에서 다 계산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 감소 이러한 전표가 만들어진다. 퇴직급여의 계산,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퇴직급여 예상액을 입력을 할 겁니다. 입력을 하면은 전표 추가 누르고 나면은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 발생,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증가,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산.
기타의 대손상각비 난에다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차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것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를 입력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부분이 있죠. 그건 수동분계 사항이에요. 그거 빼고 나머지 법인세를 법인세난에다 입력을 해요.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미지급 세금 이런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 결산은 자료를 입력하고서 전표 추가 누르면 이러한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수행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하기, 결산분계하기 몇 문제 안 돼요. 결산분계하기를 문제를 5개밖에 내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결산분계는 뒤에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여러 번 또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더 연습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3일 패션에서는 5개만 해보겠습니다. 1번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미사용액은 4만원. 이거에 대해서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자, 소모품 정리분계는 수동결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요.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12월 31일. 자, 12월 31일에 소모품 정리분계가 입력이 돼 있는 분은 그걸 그냥 지우시고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보고 하셔도 됩니다. 이제 왜냐면 만약에 이게 지금 사장 완료는 없겠죠. 없겠습니다. 없어야 돼요. 이게 12월 31일 입력된 내용 하나도 없죠. 네. 자, 4만원의 소모품 자산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전부 다 비용 처리했는데 미사용액이 4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변을 먼저 입력해 볼까요? 구분해서 3번 차변하시고 코드에다가 소모로 입력을 해서 소모품이 자산입니다. 자, 172번 소모품. 네, 거래처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요에는 이렇게 입력할까요? 결산 시 미사용분, 결산 시 미사용분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금액은 4만원입니다. 40000 이렇게 해주시고, 네, 실제 기업에서 4만원 때문에 결산 수정 분계를 안 할 거예요. 4만원 같은 건 그냥 무시해도 돼요. 다 비용으로 다 잡아도 되는데, 이제 이건 시험 문제, 우리가 예제니까 이렇게 하지, 한 적어도 뭐 400만원이나 이렇게 금액이 좀 커야 결산 수정 분계를 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4만원, 3만원 이런 것은 그냥 무시해도, 결산 수정 분계에 반영을 안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소모품비. 소모품비가 830번입니다. 네, 엔터로 적요를 그대로 복사하시고 4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말 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이 2천만원이다. 이건 이제 상품 매출원가 분계인데 이건 자동 결산이에요. 네, 자동 결산은 한꺼번에 입력할 거니까 일단 전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수행 3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한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이건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것도 자동 결산 사항이니까 한꺼번에 할 거고요.
다음 수행 4번.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보충법으로 한다. 보충법이라는 것은 기존의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건 빼고 추가로 설정할 것만 분계 회계 처리에 반영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금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12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움의 잔액을 확인해서 1%를 계산한 다음에 기설정된 금액을 빼가지고 메모했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하세요.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합계잔액시산표 들어가셔서 12월 31일로 조회합니다. 그래가지고 외상매출금 당좌자산에 있을 테니까요. 위에서 외상매출금 1%는 잔액의 1%니까요. 이 잔액에 대하여 1%를 계산을 합니다. 2926500이 잔액인데 거기에 곱하기 1% 하게 되면은 292650이 나오죠. 그러면 보충법이니까 여기에서 외상매출금 현재 밑에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거든요. 요게 거기에 잔액 요 82,000원 이걸 차감시켜야 돼요. 그래서 292650에서 마이너스 82000 82,000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요 숫자가 나와요. 210650을 여러분이 메모해 두어야 됩니다. 210650 외상매출금에 입력할 거를 메모해 두세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받으러움의 1%를 계산합니다. 자, 받으러움 350만원이죠? 그러면 1%는 얼마일까요? 예. 35,000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현재 잔액이 24,000원. 그 24,000원을 뺍니다. 차감시켜요. 이게 보충법이에요. 그러면 11,000원을 추가 설정해야 되죠. 11,000원을 추가 설정하면 35,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000원을 메모해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모지가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210650 메모해 두고 여기에다가는 11,000원을 메모해 두면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행 5번은 당기 법인세 추산액은 300만원이다. 그런데 선납세금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있으면 그걸 수동분계로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합계잔액시산표 열어놨죠. 12월 31일로 선납세금이 있다면 당좌 자산 안에 있어야 돼요. 없죠. 법인세 중간애납이나 또 정기예금이 만기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납세금이 없는 걸 보면. 따라서 법인세는 요 300만원을 전부 입력하면 됩니다. 자, 수행 2번부터 수행 5번은 자동결산사항인데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여기에 있네요. 클릭해 보실까요? 네. 자, 결산 일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입력하게 되어 있으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하시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서식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엔터를 치면서 셀이 작아지는 경우에 딱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셀이 작아졌어요. 여기서는 그냥 확인 한번 눌러주시죠. 네. 거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네. 확인 누르면 나옵니다. 자, 엔터로 내려가다가 셀이 작아지는 부분, 첫 번째 만난 게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이렇게 작아지는 부분에는 입력할 데이터가 있으면 입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기말상품 재고액 2천만 원이라고 여기다 입력하시면은 요 숫자가 바뀌게 될 거예요. 매출 원가에서 2천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빼주는 항목이니까. 자, 여기다 2천만 원 입력할까요? 네, 저 매출 원가 4,360만 원으로 바뀌었죠? 4,350만 원으로. 자, 엔터를 천천히 치면서 더 내려가 보세요. 자, 일반 감가상각비에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여기에서 쏙 들어가죠. 이 감가상각비 우리가 아까 저장을 다 해놨어요. 그것을 자동으로 여기다 입력하기로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 모음에 갑니다. 기능 모음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기타의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형자산은 없었고요. 유형자산에 건물 250만원, 차량 운반구 363만 3,333원, 비품 55만 5천 632원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를 밑에 여기 있는 결산 반영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세 곳에 입력이 돼요. 성공하였습니다. 확인. 네. 왜 반영이 안 됐지? 밑에 반영이 됐군요. 밑에. 예. 판매 관리비 밑에. 근데 왜 제품 매출원가가 나타나 있지? 우리는 지금 상품이니까 제품 매출원가는 여기는 지금 비어 있는 거고요. 예, 제 거에서는 이게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총 제조 비용이 나타나고, 네, 제 거가 우리는 지금 제조업이 아니니까 이게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반영되냐면 제 자리에 제대로 반영됐어요. 저 밑에 판매 관리비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죠. 반영. 네. 여기에 아직 반영이 안 됐네. 거기에 있는 감가상 여기에 반영되네. 네, 됐습니다. 그거 맞아요. 네, 판매관리비 쪽에 감가상각비에 반영이 됐으면 됐고요. 요 밑에 또 감가상각비가 또 있는데 이건 조감법상의 특별상각. 여기에는 우리가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손충당금은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어디 있냐면은 저 밑에 판매관리비에 그 감가상각비 자동으로 입력됐던 그 밑에 보시면 대손상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액은 아까 메모했던 거 210 650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 음에는 11,000원 11000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기 법인세 추산액은 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맨 끝에 법인세 계상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법인세 계상에다가 30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자,
정확히 입력했죠? 자, 그러면 입력을 다 했으면은 이거를 이제 전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기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눌러줍니다. 전표 추가 누르시게 되면은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십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제 일반 전표에 가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우리가 조금 전에 소모품 정리하는 거 하나 넣었잖아요. 자, 위에서 조회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다시 조회가 되죠. 조회를 누르면 자 2번 번호로 2번 결차 결대에서 상품 매출원가 분계 넘어왔죠.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4,350만원 비용 발생 대변의 상품 4,350만원. 대소상각에서 이게 안 되는데. 대소상각에서 아니 여기다 여기 외상 매출원가 거기 가져오는 데다가 11,000원. 아니 전표 추가 눌러야 돼. 다 입력했으면 아니 여기 또 법인세도 입력 안 해줍니다. 법인세 거기 300만 원. 엔터. 정확히 다 입력했어요? 네, 전표 추가 이제 누르고 예 확인. 그리고 일반 전표에 가서 조회를 눌러보세요. 위에 있는 조회 여기 조.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봅니다. 어떤 전표가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아까 실습하기 전에 그 사례 쭉 봤잖아요. 자, 상품 매출원가 분계 넘어왔죠. 그 다음에 3번 감가상각비 분계죠.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이 668만 8,965원.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3번이 250만원, 209번이 3633333, 213번이 555632.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해당 자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은 하나의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세 개가 합쳐져서 비용으로 똑같이 손익계산서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분계 만들어졌죠? 네 번째 거 보시면 차변의 대손상각비가 221 대변의 대손충당금 109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111번은 받으러움에 대한 충당금. 차감 계정이 서로 다르니까 구분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대손상각비는 어차피 손익계산서의 하나의 계정 과목이니까 차변은 하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전표 법인세 비용 발생됐죠. 300만원 차변의 법인세 등 비용 발생 300, 대변의 부채 미지급세금 아직 납부를 안 했으니까 미지급세금 300만원. 이런 분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풀이가 여러분 242페이지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했던 거에 풀이가 나와 있어요. 245페이지까지. 245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자동 분계했던 걸 지우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뭐 지우라는 이 문제를 내지는 않으니까 시험하고 관계는 없는데, 혹시 여러분이 실수로 자동 분계를 만약에 일괄적으로 지우고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싹 일괄적으로 지우고 다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다시 눌러주면 새로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246페이지 장부 마감부터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오래간만에 나와서 해보셨는데 할만합니까?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